바다가 휘날리는 바람찬 한강가에 불러봤다 찾아를 봤다 금수나 언제다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스 팩토리 김피셜 TV의 김준입니다. 뭔가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먹먹해지는 노래입니다. 구스여라 금수나라는 노래인데 한국전쟁에서 헤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지금도 한국전쟁 생각하면 가장 떠오르는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1.4.5태 당시에 그 흥남부두에서 철수할 때 피난민들이 몰려서 서로 배를 타려고 어수선한 가운데서 한 사람은 배를 탈 수 있었고 한 사람 배를 못 타서 서로 헤어져서 전쟁통에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걱정하면서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지난번에 평화통일진흥원에서 평화통일과 관련된 강의 요청을 받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정말로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못해서 기왕에 준비한 김에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여기 피스 팩토리를 통해서 좀 제 솔직한 이야기를 이번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육구생활학교에 다니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통일 구호를 외치고 다니는데 그 후에 정말로 통일을 위해서 또 평화 통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분단의 원초적인 시점, 분단의 그 원초적인 상황으로 돌아와서 분단에 관해서 어떻게 분단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해보자. 분단의 문제에 대해서 남쪽이나 북쪽의 시각 또는 미국이나 중국, 소련 등 동쪽 진영, 서쪽 진영으로 한쪽 생각이 아니라 어느 한쪽 시각이나 어느 한쪽 가치가 아니라 그런 데서 벗어나서 이 분단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볼 수 있어야만 이 분단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이 분단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각자가 자기 주장만을 하게 될 경우에 또 미국이나 중국, 뭐 러시아 이런 데서 따로따로 자기 주장만 할 경우에는 거기서 방법이 나올 수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각자 자기 가치, 자기 생각, 자기 나라, 자기 쪽의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접점을 찾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사 예를 들면 어느 한쪽에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걸 다른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단의 극복 문제는 양쪽을 다 잘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양쪽을 다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대안이 나와야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인도를 택한 것입니다. 인도 특히 간디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을 중심으로 소련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서가 분열되는 상황에서 당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가장 중립적으로 가장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인도에 약 한 5년 정도 거주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당시 한반도가 분단될 때 또 한국전쟁 당시에 인도에서 나온 많은 논문들을 보면서 미국이나 소련의 입장 혹은 한국이나 북한의 시각 이런 동서 양쪽의 가치와 입장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반도의 분단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반도 분단은 물론 우리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겠죠. 근데
뭐 외생적인 문제가 훨씬 더 컸고 당시에 그 동서양의 동쪽 진영이나 서쪽 진영 영향력에 있어서 그 간디는 한반도 분단이 한국 국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생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동서 간의 갈등이 일어나서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면 그 첫 충돌지가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견대로 한반도에서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그 인도는 인도나 간디는 유엔에서 한반도 외부의 강대국들이 이 개입하는 것을 반대를 했고 이걸 막았고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으로도 큰 미움을 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유엔 참전국들이 미영, 오케, 뉴타벨콜 그린의 터프룩필이나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6개국인데 대부분이 영연방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인도는 같은 영연방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부대를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장에서 사상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나중에서야 이제 야전부대 병원을 파견했었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이제 한 1년 지나면서 정전협정이 이제 시작되면서 그만 포로 문제로 이렇게 2년 동안 끌면서 서로 땅 뺏기 작전을 하면서 땅 뺏기 전투를 이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땅을 뺏으려고 하는 전투가 벌어져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인도가 그 2개 대대를 북쪽에 1개 대대, 남쪽에 1개 대대를 파견해서 포로 문제를 이제 중립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남쪽에 들어오는 인도군이 남쪽에 들어오는 걸 반대를 해서 미군 함상에 이제 거기 내려서 그때부터 임무를 수행하고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그 인도나 간디가 얼마나 이 동서 갈등을 경계하고 또 중립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 포로들 중에서 나는 남쪽도 싫고 북쪽도 싫다. 동족끼리 싸우는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이제 외국으로 나가겠다고 이제 때를 쓴 그 뭐 간청한 그런 이제 포로들이 한 80명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인도군이 이 80명을 데리고 인도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인도에서 남아서 살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뭐 브라질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살고 그랬는데 지금 뭐 생존자가 많이 남지 않았는데 이분이 이제 여기 이분이 그 현동아 씨라는 분인데 인도에서 교민회장도 하고 그런데 이분도 이제 그 인도에 가서 살다가 지금도 생존해 계신 분인데 그 인도에 한 5년 있으면서 이분과 또 그 생존자들하고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게 한 3개월 만에 낙동강까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제 3개월 만에 이제 서울 수복이 되었고 또 3개월도 안 돼서 두만강까지 진격을 했다가 1개월도 안 돼서 서울을 뺏기고 또 1개월 만에 서울을 되찾고 뭐 이렇게 한 1년 정도 이렇게 남짓한 기간이었고 1951년 7월 11일에 이제 정전협정이 시작되면서 포로 문제 때문에 협상이 한 2년 동안 지연되면서 이 기간 동안에 남북 간에 조금이라도 땅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치열한 전투가 이제 벌어졌는데 이때 그 백마고지 전투라든가 뭐 펀치볼 전투라든가 뭐 이런 전투들이 다 이때
벌어져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또 미국이 이제 정전협정을 빨리 조속히 끝내기 위해서 이 북한 땅에 평양에 내판판을 많이 쏟아부어가지고 북한은 아직도 여기에 대한 공포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봅시다. 아프리카에서 평화롭게 살던 흑인 원주민들이 서구라파 그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유럽 대륙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노예 시장에 팔려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림도 한번 봅시다. 우리 동포들이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의해서 강제징용으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흑인들이 그 노예로 팔려가는 것, 우리 동포들이 자기들의 의사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강제징용에 끌려가는 것이 뭐 다를까요? 불과 7, 80년 전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봅시다. 우리 의사하고는 전혀 아무런 관련도 없이 이 강대국이 우리 땅을 결국은 양분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아무 말도 하고 할 수 없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결정에 우리가 참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땅에 관해서. 제가 듣기로 그 트루만 이전에 루스벨트 대통령 당시에 이승만하고 임시정부가 따로따로 접촉을 시도해서 그 루스벨트가 한국 임시정부의 권위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도 있습니다.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온전한데 원래 소련이 일본을 분할 점령하자고 그랬는데 미국이 이제 일본을 온전하게 갖고 싶어서 이걸 자유시계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작 전쟁 피해를 당한 우리가 이렇게 또 양분이 되어가지고 피해를 보고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은 북쪽과 남쪽에서 정말로 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뭐가 중요한데 무슨 사상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사람들이 목숨이 중요한 거죠. 결국 남쪽과 북쪽에서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사실 그 사상은 명분 아니겠습니까? 서로 자기 권력을 잡으려고 권력 잡으려고 서로 또 전쟁을 일으켜서 이런 쌈질을 해가지고 동족끼리 살상을 해댔으니 도대체 이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누군가는 좀 객관적으로 어느 한쪽에 그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누군가는 기록을 남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제가 잘났다 신라가 잘났다가 아니라 정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누군가는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일단 이 한반도 분단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좀 파헤쳐 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조선시대 말기 고종황제 시절에 고종과 명성황후 그리고 대원군 사이에서 서로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인데 왜 그렇게 분열이 돼서 싸웠는지 그래서 그런 분열이 어떻게 국력을 쇠퇴하게 만들었는지 국력을 낭비했는지 좀 파헤쳐보고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로 강제로 한일 합방이 돼서 일본의 지배로 들어간 뒤에 우리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만주 뭐 중국 또 전 세계에서 독립을 하게 되는데 왜 또 그렇게 분열이 돼가지고 우리가 힘을 모을 수가 없었는지 또 소련이 뒤늦게 참전하면서 미소 간의 한반도 일본 전쟁 관리를 하면서 한반도가 분열되는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런 과정에서 또 우리
남한과 북한의 그 권력을 잡은 두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또 서로 쌈질을 했는지, 그 속에서 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쪽 저쪽에 붙어가지고 부하 내동을 했는지, 이런 것을 좀 살펴가지고 더 이상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밝혀야만 우리가 통일을 하더라도 할 수 있겠다. 이 땅의 평화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솔루션을, 대안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한쪽의 시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 분단의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통일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분단과 전쟁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 이 가치중적인 시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객관적인 시각, 가치중적인 시각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도에 갔던 것입니다. 당시에 미국을 중심으로, 소련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동서진영으로 분열되는 상태, 이거를 이제 마하트마 간디가 경고를 하고 있었고, 또 가치중립적으로 이 문제를, 이거를 분석했던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당시에 한반도 분단과 한국 전쟁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 좀 확인해보고, 제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루 대학의 그 도서관에 7층에 가보니까 그런 옛날에 그때 이런 타자도 아니고 이렇게 쳐가지고 한 그 참하는 그 논문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논문들을 제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만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계시면은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한말의 고종과 명성황후 대원군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어떻게 그들의 생각이 달랐는지, 그런 또 따로따로 다른 생각들이 왜 합쳐질 수가 없었는지, 서로 의견들은 다를 수 있지만은 대외적으로 또 국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는 그 합치된 의견이, 합치된 정책이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 결과로 국력이 쇠퇴해서 나라가 이렇게 기울고, 또 일본의 지배 속으로 이렇게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파헤쳐서 이걸 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파헤쳐서 더 이상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뭐 많은 나라들이 강성했다가 쇠퇴했다가 뭐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망할 때 어떤 나라도 자기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결국 그 나라는 결국 망했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와 경제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 나라가 망할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국론이 분열돼서 대적으로 어떤 일치된 정책을 만들 수 없을 때는 결국은 국력이 쇠퇴해지고 각자 전투를 하다, 각자 싸우다 보니까 그 전력 낭비가 되고 비용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력이 쇠퇴해지면, 국론이 분열돼서 국력이 쇠퇴해지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격려 차원에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